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실제로 코스피를 누가 사서 올렸느냐라고 보면 외국인이 사서 올렸어요. 거의 지금? 대부분 외국인이 사서 올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인은 오히려 매도가 3,100. 아 깜짝이야. 3,100 됐습니까? 드디어 아, 3,100 도달했어. 아나 모기 잡은 줄 알았네. 아유, 3,100. 아유 깜짝이야. 3,100이. 장중 3,100 드디어 뚫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3,098로 다시 네, 아이, 축하합니다. 정신 찍었다는데 찍고 내려왔으면 중요해요. 우리도 터치, 최고 터치. 동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터치.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주로 매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끼겠지만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좋다고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뭘 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5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서 들어올 때는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5월까지는 관세를 좀 미리 그러니까 관세를 맞을까봐 미리 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엔 되게 좋았는데 5월 달에 수출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럼 6월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20일짜리 수출 지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출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그 모건 스탠리가 맨날 얘기하면서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반도체가 거의 진짜 혼자 영끌하고 있어요. 하드캐리 쫙쫙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제일 많은 종목이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별로 안 오르니까 네.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외국인 매수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3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네.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데 이게 저런 대형주들이 올랐을 때 지수가 끌어올라가져요.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밸류업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는 좀 그 잘 안 들어오던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잘 안 들어오던 좀 안정적이고 길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6위하고 7위가 우리금융하고 KB금융이에요. 그러면 금융주들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쪽이나 그런 뭐 가치 투자 주로 하는 외국인 자금하고 네. 저게 좀 그 우리나라를 반도체 샵이라고도 불러요. 반도체 좀 우리나라 바스켓으로 통으로 막 사거든요. 네. 그런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 신 기자님 같은 개인들만 들어와 주시면 우리는 3,300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우리보다 조금 빨리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나 한국 갈게. 정책 변화한다 이렇게 써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써있지만 해석을 보면 한국 정책 여기에 주목한다. 한국 정책? 예. 무슨 정책? 바뀐 리더십으로 이제 정책이 이 시장을 좋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다시 본다. 비중 네. 확대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애당초 벌써 몇 주 전에 3,100까지 간다고 써 있었어요. 이거 상향하겠죠 또. 그리고 사실은 계엄 때 빠졌었던 돈들 중에서 아시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금액은 그때 즉시 빠졌었거든요. 12월 달에. 근데 그때 빼면서 본사가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본사가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인다고 전략적으로 다 결정을 이제 곧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략이 지금 다시 비중 확대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넣는 다양한 인덱스 펀드들이나 이런 쪽에서 네. 예, 비중을 실제로 올렸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진짜로 돌아왔다. 거기 대한 말씀 맞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살 때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 65%의 확률로 그냥 주가가 따라갑니다. 아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아진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믿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그럼 지수 그 자체가 매력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섹터별로 노다지요. 제가 볼 때 지금요. 우리나라 주식이? 예, 예. 던지면 다 맞을 것 같아. 아 섹터별로 그냥 뭘 사도 된다는 예, 말씀이세요? 너무 테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정책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네. AI 100조 쏜대잖아요. 아 그쪽은 가야지 갈 수밖에 없죠. 간대잖아요. 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세계 3강으로 한다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 할 수밖에 없고. 그 산업 생태계가 아무데나 찍어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까? 아.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예, 중소기업까지 네. 전력부터 시작해서 뭐 에너지,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그렇지, 그 그렇지. 무거운 애들이 이 테마를 받고 있잖아요. 네. AI 주가 하나 아 있고 카카오페이 지금 뭐 지금 카카오페이는 좀 이따 가고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그 테마는 다른 테마예요. 그다음에 아, 예. 재생에너지 예. 해가지고 뭐죠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잖아 정부가. 그것도 그냥 원칙적으로 한다가 아니고 2030년에 무조건 1차 개통하겠대요. 예. 5년 안에 네. 순차적으로 돈을 쏘잖아요. 안 갈 수가 없네. 송전망, 배전망부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 뭐 아리백 관련주, 변압기 등등등 테마가 널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한다잖아요.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 페이죠. 예. 네. 기타 등등 수많은 체인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방산도 지금 너무 좋고. 방산 뭐 지정학적인 문제, 글로벌리한 문제까지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테마들이 다 살아있는 테마거든요. 근데 또 뭐가 살아있어요? 아까 방산까지 했나? 네, 방산 네. 조선까지 방산 갔어요? 조선까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 이 살아있잖아요. 네, 원자력은 원자력. 우리도 살아있고 세계적으로도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각국의 데이터가 다 원전 기반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뉴욕에도 한다잖아요, 심지어. 맞습니다. 예, 그 원전주 살아있잖아요. 네. 또 한한령이 어쨌거나 해제되지 않을까? 엔터? 적어도 중국과 갈등 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에이펙이 뭐 곧 있는다는데 시진핑 온다지 맞아. 않을까? 네. 그러면 엔터나 화장품도 가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좋고 또 뭐 30조 추경을 한대. 네. 적어도 내수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벼시 들지 않을까? 내수 식품? 기반에서 이럴 수도 유통?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거래하냐? 증권회사에서 하니까 증권주도 증권주. 올릴 수 있죠. 널렸어 테마가.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테마별로 억만장자가 아닌데 빨리 찍어주셔야지. 테마별로도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 테마주 있죠. 그렇죠. 지역사랑 테마주. 예. 그러니까 정책주 제도를 예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밸류업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마침 호재와 테마와 이런 걸 갖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조만간에 예, 숫자가 꽂힐 나오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안 들어가면 바본데. 예, 그렇게 봅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일부터 오늘까지 12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단 하루를 빼고 11거래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가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전달보다 10% 넘게 올랐는데 주요국 중에서도 상승률이 독보적입니다. 저평가돼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화된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열린 시기가 아닌가. 이른바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창하며 출범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도 완연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대외 여건에 따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관세부가 90일 유예했던 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 전후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더 올라올 거거든요. 숨고르기를 하던 좀 땀 좀 식히고 가는 어떤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결국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시장이 변화의 흐름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았습니다. AI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건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K와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기 앞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겁니다.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를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택한 건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AI 미래기획수석에 44살의 AI 전문가 하정우 전 네이버 혁신센터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제안에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조 원 정도, 10조 원 단위.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모태펀드 형태로 만들면 정부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구를 찾아 AI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3,000 시대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